바디에 보시면은요, 자, 랩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랩 안에 박스가 있습니다. 미리 지금 젠코딩을 뭐라고 해야 됐어요? 박스를 좀 100개 만든다고 해놨네, 그지? 자, 넘버링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지금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자, 100개의 div가 있고, 자, 이 100개의 div는 클래스 이름이 박스. 자, 얘네들은 그냥 랩이라는 클래스로 하나 묶어버렸습니다. 랩핑을 시켰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간단하게 CSS를 보게 되면은, 자, 뭘로 만들어놨는가? 자, 뭘로 만들어놨죠? 지금 마진 제로에 패딩 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여백을 지금 다 뺐어. 그리고 랩은 포지션 릴레이티브 잡아놨습니다. 아, 릴레이티브 나왔으니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자, 릴레이티브 왜 쓴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이동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앱솔루트 계열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냥 습관적으로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릴레이티브 됐고요. 랩 안에 있는 자식 div들은, 자식 div 이거 박스들이죠. 너비 베개, 높이 베개, 배경 색상이 딥 스카이 블루 파란색의 사각형, 특히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가운데 글자 색깔은 흰색, 폰트 웨이트 볼드, 자, 진하게. 폰트 사이즈는 기본 글자 크기의 2배, 오버플로우 히든.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잡았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역 밖으로 나가면 내용이 잘리겠다라는 얘기죠. 내용을 잘라라. 그러니까 이 사각형 영역만 딱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으면 그 컨텐츠는 과감하게 자를 거야. 영역 밖으로 나가면 포지션 나오네.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를 썼으니 CSS만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자, 어떻게 나와? 1부터 100까지 다 이 자리에 겹쳐 있을 거라고. 이 자리에 겹쳐 있는데 누가 맨 앞으로 나오느냐? 당연히 맨 앞에 쓴 100이 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앱솔루트는 뗐다 붙인다 그랬어요. 1번부터 떼서 붙이고 그 위에다가 2번 떼서 붙이고 그 위에 3번 떼서 붙이고 포스트잇을 계속해서 100개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연결한 거. 그럼 결국에 누가? 맨 마지막에 붙인 놈이 맨 위에 올라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앱솔루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 변수 선언 안에 있어 $win은 $window. 자, 누구야? 브라우저라고 그랬죠? 자, 브라우저를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wi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함수를 만드는데, 자, 함수는 masonry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법 이름인데, 뿅. 자, 얘 뭐 했어요? 지금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호출해야 돼. 만들었으면 호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있어? 브라우저를 크기 변경하면 뭐 해라? 다시 얘를 실행하라. 호출해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로딩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이 안 되겠지, 그치? 실행이 안 되고 언제 크기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만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여기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실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동 실행이 jQuery에서 함수 호출을 해야지만 첫 번째 로딩할 때 얘가 실행이 되고, 그죠? 처음 로딩할 때 실행이 되고, 자, 얘는 언제? 크기 변경이 발생을 할 때 실행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두 개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함수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안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먼저 변수 콜이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값은 저장하지 않았어. 일단 선언만 한 상태. 자, 나는 얘를 뭘로 쓸 거냐면 컬럼 그리드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생각을 했을 때 열로 바로 사용할 변수가 콜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백으로 쓸 거야.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사이 좀 벌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미리 여백으로 쳤어요. ww는 $win.with 뭐요? 브라우저의 너비를
계산해서 어디에다가 WW에 저장해라. 그리고 내가 제대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콘솔에다 찍어봅니다. 콘솔 로그에 테스트 브라우저 너비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나오겠지 제대로, 그죠? 제대로 썼으면. 제대로 안 썼으면 또는 계산이 안 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 1차적으로 콘솔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실제로 보여줄 컬럼의 개수를 변경을 시킬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디어 쿼리를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겠다는 얘기야. 브라우저 크기를 여기에서 제어하겠다는 얘기죠. 아래쪽으로 볼까요? 만약에 WW가 1600보다 크다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현재 브라우저의 너비가 1600 픽셀보다 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컬럼의 개수를 10개로 하겠다, 10그리드로 하겠다는 얘기야. 10개의 열만 쓰겠다. 자 이해가 되시죠? 10개의 열만 쓰겠다. 브라우저 너비가 얼마보다? 1600보다 커지게 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브라우저 너비가 1200보다 크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1200 초과 1600까지죠. 요 사이 값에 있으면, 그러면 나는 열의 개수를 8칸으로 할 거야. 8그리드 쓸 거야. 그렇지 않고 만약에 800보다 크다면, 그러면 콜에 4그리드 쓰겠다. 400보다 크다면 2그리드, 40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한 칸 1그리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그리드의 개수를 변화시켜주는 이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지금 10개, 8개, 4개, 2개, 1개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확인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로 값을 뽑아봐요. 제대로 되는지.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콘솔로 뽑아보니까. 맞죠? 자 그리고 $박스는 div.box. 자 무엇을? div의 클래스 이름이 box인 아이들은 변수 박스에다가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자 박 사이즈는, 자 크기를 구합니다. WW 브라우저 너비에서 자 빼세요. 자 빼세요예요. 자 여기 괄호가 열고 괄호가 여기서 닫혔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거 괄호 영역을 잘 봐야 돼. 나누기 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누기 콜로 해야 돼야. 계산식을 보게 되면은 뭘 하고 있느냐,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괄호 안을 보게 되면 스페이스 곱하기 콜 더하기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부터 계산이 돼야 돼. 그쵸? 자, 현재 나는 브라우저 너비를 대충 한 5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브라우저 너비가 500픽셀이면 당연히 현재 너비를 가져온 WW는 500이라는 수치값이 되겠죠? 그러면 500이라는 수치가 왔다면 계산식에서 봤을 때 누가 해당이 되는 거야? if 쭈루룩 내려오다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죠? 여기서 결정이 날 거야. 그러면 콜 값은 얼마? 2란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서 비교해 봅시다. 스페이스는 나는 얼마로 줬어요? 10을 줬어요. 그쵸? 10을 주고 현재 지금 콜 값은 2야. 그러면 얼마예요? 10 곱하기 2 했으니까 20이 나왔을 거야. 20에다가 다시 얼마를 더해? 스페이스 10을 더해요. 그럼 얼마죠? 30이 되겠죠. 맞나요? 30이 되겠죠? 자, 브라우저의 너비는 500이래. 그러면은 얘는 500에다가 2개를 더한 30을 빼야 될 거야. 그러면 대충 얼마? 한 470 나오겠죠? 자, 이 470을 뭘로? 박스의 개수만큼 나눠요. 박스의 개수만큼 나누면 박스의 개수는 2야. 그러면 얼마? 200.
235 정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235가 박스의 크기가 돼요. 더비가 된다고. 즉 무슨 얘기냐? 역산을 하면 돼. 나는 여기다 두 개를 딱 만들 건데 그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너비를 얼마로 결정을 해야 될까? 동적으로 얼마를 두어야 될까? 라고 하는 거를 역으로 계산을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을 하면, 즉 쉽게 자 235에 자 2를 곱하면 얼마죠? 470 되죠? 그럼 요게 몇 개? 박스 두 개예요. 맞습니까? 얘가 박스 두 개야. 그럼 얼마가 남아? 전체 나는 500이었어. 30 남죠. 그쵸? 그럼 이 30픽셀을 여백, 박스, 여백, 박스, 여백으로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백과 박스와 여백을 나는 스페이스를 10씩 줬잖아요. 그죠? 이게 스페이스, 이게 스페이스죠. 그쵸? 그래서 항상 영역을 보게 되면은 영역을 보게 되면 이 영역에다가 여백이 좌우로 붙는단 말이에요. 칸을 나눠 보면 돼요. 칸을 나누면 칸의 개수하고 자 왼쪽 오른쪽 선의 개수를 세보게 되면은 항상 선의 개수가 하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이 어떻게 돼 있어? 여백 곱하기 박스의 개수 더하기 1을 해야지 여백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지. 하나 더 많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박스의 너비를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식 의외로 단순해요. 그림 그려보면 쉬워요. 만약에 4개다 그러면 자 4칸을 만들 거예요. 자 4칸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눠야 되잖아. 그지? 맞죠? 자 이 선 하나를 여백이라고 한다면 전체 칸수는 4칸이야. 선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맞나요? 3개면 4개.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만큼? 여백의 박스의 크기, 박스의 개수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여백을 더하면 뭐가 된다? 자 이렇게 크기가 된다. 이것을 전체 브라우저 너비에서 빼주면 그 다음에 다시 이 개수만큼 나눠주면 각각의 박스의 크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박스 크기를 구했으니까 콘솔로 한번 찍어보는 거야. 사이즈 제대로 나왔는지. 자 찍어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적용을 할 때 바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달러 박스에 무엇을? 너비를 괄호 열고 닫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죠? 괄호 열고 닫기는 게터였는데 이번에는 뭐 하겠다? 직접 내가 구한 요 사이즈 값을 어디에다가? 너비에다가 적용하고 높이에다 적용을 하겠다. 바로 무엇 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세터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박스, 즉 div.박스한테 너비를 내가 방금 구한 크기로 지정을 하고 높이도 내가 지금 방금 구한 크기만큼 지정해라. 왜? 최초에다는 가로 세로를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기한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비 높이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비만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만 쓰면 돼? 위스에다 사이즈만 하면 돼요. 높이를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 하이트에다가 사이즈 하면 돼. 내가 계산한 결과에 2배를 주고 싶어? 그러면 사이즈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이번엔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크기는 좋다 이거야. 크기는 좋은데 이 아이들은 모두 무슨 상태? 앱솔루트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 박스 1번부터 박스 100번까지 자 1부터 100번까지 다 어디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얘들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하나씩 옆으로 옮겨줄 거예요. 너 오른쪽으로 가. 물론 오른쪽으로 계속 갔는데 끝이 만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오른쪽으로 하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 자리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아래쪽에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 나와요. 점 박스. 자, 점 박스 J는 클래스가 박스예요. 점 each.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건 뭐냐면 각각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각각. 찾아서 각각 수행하라. 그래서 each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됩니다. 선택자 누군가를 찾아. 자, 누군가를 찾아서 each 각각 무언가를 해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시 펑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each 펑션입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나는 해당 선택자에 대해서 각각 함수를 실행을 하겠다.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 각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문 대체가 가능해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져온 개수만큼 하는 거니까. 더도 않고 덜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 idx는 this.index. 자, this는 누구죠? this. 얘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펑션. 얘랑 연결되어 있는 선택자. 누구야? 클래스 박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무엇을? 인덱스. 자, 이건 뭐냐면 인덱스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었을 것이고, 배열로 저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인덱스 값을 보유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무엇을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각각 그죠? 각각 해당 div 점박스의 인덱스를 싹 가져오고, 그 다음에 call idx는 idx %call 뭐요? 해당 인덱스 번호를 뭘로 나눠야? 열의 개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너비가 500이라고 그랬습니다. 500 이상일 때 이 부문에서 콜 값은 얼마였지? 자, 2였어요. 그죠? 2였습니다. 그럼 2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1밖에 안 나와요. 2로 나눈 나머지는 맞죠?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 바 row idx는 mass.floor. 자, mass.floor도 배웠어요. 뭐해라? 소수점 버려라. 소수점 버려라. idx 나누기 콜입니다. idx 나누기 콜. 그러면 자, 여기에서 idx는 얼마부터 0부터 99까지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그쵸? 0부터 99까지가 나와요. 그래야 100개지. 자, 그러면 idx를 콜로 나눈데 2로 나눈대요. 2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돼? 얘네들은 항상 자, 2로 나눠 2분의 0은 얘네 0이죠. 자, 2분의 1은 0.5예요 2분의 2는 얼마야? 1이죠 2분의 3은 1.5죠 잘 보세요. 규칙성을 찾아보세요. 나눠야, 나눠서 나눈 결과야. 근데 이 나눈 결과에 mass.floor 뭐 하겠다? 소수점 버려라. 버려. 자, 어떻게 돼요? 두 개씩 보면은 각각 두 개씩 짝지어서 자, 얘네들은 0번이 되고 얘네들 1번이 되죠. 그죠? 맞죠? 자, 나는 한 줄에 두 칸으로 쓸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칸이 딱 얘하고 얘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거야. 두 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갈 거야. 두 개면 돼요. 첫 번째 칸 0번 인덱스, 두 번째 1번 인덱스야. 그러면 첫 번째 로우 값은 0번 인덱스예요. 두 번째는 1번 인덱스야. 그 다음에 2번 인덱스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최대로 나와봐야 얼마야? 2분의 99니까
49.5가 되겠지. 그쵸? 50이 돼야지 50이니까 49.5는 결국에 얼마? 49예요. 그러면 두 개씩 하면 몇 줄 나와야? 50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덱스 49니까 로우 값이. 그래서 얘를 뭘로 하는 거예요? 박스의 행번호로 합니다. 행 인덱스. 그럼 여기 자리는 0,0이 되는 거고 이 자리는 0,1이 되겠죠. 자, 얘는 1,0이 되는 거고 얘는 1,1이 되는 거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해주겠다? 나는 박스 배치해주겠다. 구했으니까 행값도 구하고 열값도 구했어요. 콘솔로 테스트를 해봐. 콘솔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각각 이제 잘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레프트는 콜 IDX, 콜 인덱스 곱하기 사이즈. 자, 아까 사이즈 구했어요. 그죠? 사이즈 구했어요. 콜 인덱스는 뭐요? 인덱스 번호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 보자고. 예를 들어서 1번은 어떻게 되죠? 컬럼 인덱스 번호 얘 0번이라 그랬죠. 여기 그 다음에 얘 1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콜 인덱스 0 곱해지고 그 다음에 콜 인덱스 0이 곱해져.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뭐요? 그냥 0이지. 여기에서 0 나오죠? 여기에서도 0 나오지. 근데 뭐만 추가돼? 스페이스만 추가돼요. 스페이스가 추가되니까 스페이스 값인 10이 나올 거야. 그러면 레프트 얼만큼 가라? 10만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기준 위치가. 탑은 로우 IDX. 자, 로우 인덱스 0번입니다. 지금 현재 0번이에요. 로우 인덱스 사이즈 하니까 얼마야? 그냥 0이죠. 얘는 0. 로우 인덱스 곱하기 스페이스. 얘도 0. 뭐만? 스페이스만. 얼마? 10. 그럼 얘는 뭐예요? 레프트 탑에 대해서 변수에 지금 10이 들어가 있어. 10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자, 레프트 값과 탑 값을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 CSS 바로 적용해보자. this.css 박스에 대해서 CSS 적용해라. 레프트 값에다가 레프트 속성은 레프트 값으로 10. 탑은 탑 10. 부터 얼마짜리? 275짜리의 사각형을 그려라. 너비는 275였으니까 10 떨어지고 10 떨어져서 200, 여기서부터 27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그렸어.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1번이죠. 1번이에요. 콜 인덱스 얼마? 이제 0번이 아니라 1번 됐습니다. 1에다가 사이즈 얼마? 275. 그리고 275 픽셀. 콜 인덱스, 자 1번이죠. 더 곱하기 스페이스 얼마? 10 더하기 10. 그럼 얼마예요? 295 픽셀 왼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실제로. 맞죠? 자, 로우 인덱스 얼마예요? 로우 인덱스 0. 맞죠? 얘가 0번이니까 곱하고 그냥 0일 거 아니야. 얘도 그냥 0이잖아요. 10픽셀. 즉 여기에 저장되는 건 얼마? 레프트 295, 탑 10. 자, 기준 위치는 00죠. 여기죠. 00로부터 아래쪽으로 10픽셀 가고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라? 295 픽셀 가라. 그러면 자동으로 왼쪽에 여백, 오른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다음 줄로 내려가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 탑 값이 바뀌겠고 얘네들은 일정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브라우저를 조정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10픽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 왼쪽 끝에 딱 붙어야 돼요. 원래는 그냥 앱솔루트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동적으로 this 누구요? 박스들 stop.animate. 자, stop.animate. left는 left, tab은 tab. 내가 지금 계산해오는 값들을 써라. 그리고 line height. 이건 왜 써준 거냐면 그냥 한번 써본 건데요. 얘를 안 주게 되면은 내가 CSS로 지정한 그냥 라인 하이트는 100이 될 거라고. 왜? 최초에 지정했던 박스의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의 라인 하이트 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로 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라우저에 의해서 박스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항상 가운데 유지해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에 라인 하이트 값을 내가 구한 사이즈만큼으로 주면 항상 얘네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뭐가 계산이 되어서 브라우저 너비가 계산이 되어서, 그죠? 너비가 계산이 되어서 컬럼 개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애니메이트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한다? 메이슨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자, 이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애니메이트 안 쓰고 그냥 CSS 바로 나열하게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 미디어 퀄이 쓴 것처럼 물이 탁탁 바뀌게 돼.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이거는 리사이즈 이벤트에 의해서 실시간 계산이 되면서 애니메이트가 실행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자, 애니메이트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저 CSS만으로 나열을 하겠다.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돼? 바로바로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는 없죠. 조정되는 거 잘 되죠? 잘 됩니다. 뭐 400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하나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나올 건데, 자, 일단 확대 축소하지 말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나열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지금 계속해서 뭘 쓰고 있어? 콘솔 로그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콘솔 로그로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결과를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걸 다 쓴 다음에 찾으려고 힘드니까.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해서 내가 지금 생각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콘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버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져.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자, 이 부분. 자, 선택적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애니메이션 안 쓸 수도 있고, 네, 요런 부분. 요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반응형에서 또는 원페이지 스타일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일반 페이지 구성을 할 때도 자주 쓸 수 있고 또 쉽게 쓸 수 있는, 네, 그러한 기법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를 보게 되면 지금 div 클래스 컨테이너, 그 다음에 클리어 픽스, 자, 아이템이 총 50개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자, 50개의 아이템을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자, 요 지금 아이를 보게 되면은 위에 간단하게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 패딩 제로, 그 다음에 바디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이다? 보더 박스로 박스 사이징을 만들어 놨어요. 자, 클리어 픽스 당연히 플로팅을 지금 해제하기 위한 클리어 픽스를 걸어 놓은 거죠. 아이템은 너비 100에 높이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딥핑크로 설정을 했고요. 플롯 레프트 이용해서 모든 아이템들은 자, 왼쪽으로 배치. 테두리는 1픽셀 솔리드 222, 자, 검정색 계열의 보드 라디우스 5픽셀.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스타일을 보게 되면 클래스들을 지금 몇 개 추가를 해놨습니다. W2, W3, W4, H2, H3. 자, W2는 너비가 200, W3은 너비가 300, W4는 너비가 400. 그 다음에 H2는 높이가 200, H3은 높이가 30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괄적으로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너비가 더 넓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높이가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W2에 H2라는 걸 주면 얘는 200에 200이 되겠죠. 크기가. W3을 주게 되면 너비가 300이 되겠지.
WH3 이건 뭐예요? 높이가 3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비나 높이가 변경되어져 있는, 또는 너비 높이가 둘 다 변경된 무엇을 아이템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줄 거냐면은, 자, 위에 보시면은 너무 간단해요. 컨테이너한테 메이슨리 메소드를 지금 실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 컨테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메이슨리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아이템은 아이템, 클래스 아이템, 컬럼의 너비는 기본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플러그인을 위해서 메이슨리 플러그인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원본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자, 메이슨리 데산드로.com이라는 사이트예요. 메이슨리 데산드로.com이라는 요 페이지로 들어와 볼게요. 자, URL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메이슨리 기법을 우리가 스크립트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것을 아예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바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게 되면 캐스케이딩 그리드 레이아웃 라이브러리라고 나와 있고요. 직접 우리가 이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패키지 방식의 min.js, 그죠? 현재 뭐 예제 샘플을 볼 수 있는 다운로드 this docs 해가지고 압축 파일 형태로도 제공을 해줘요. 물론 우측에 보면은 뭐 레이아웃 옵션 값들, 자, 눌러보시게 되면은 해당 옵션 값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예제 샘플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레이아웃 아이템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해당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다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레이아웃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응형 레이아웃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개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다 구현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다 안 짜도 크기 조절을 할 때마다 뭘 할 수가 있다? 얘네들이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는 되게 길게 고려할 사항도 많았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확인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jQuery 플러그인을 가져다가 바로 그냥 사용법만 익히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자, 부모 요소에 대해서 뭐해라? 메이슨리 메소드를 실행하라 해요. 부모 요소가 컨테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셀렉터가 뭐냐면 그 부모의 자식인 아이템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컨테이너 영역 안에 있는 자식. 그래서 클래스 아이템으로 적어놨죠? 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컬럼 위드는 열의 기본 너비를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CSS와 함께 별도의 클래스는 따로 잡아주면 돼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지, 플러그인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부족할 때는 뭐 이런 플러그인을 쓰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나만의 플러그인 형태로 아니면 나만의 스크립트로 직접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플러그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쉽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쓸 때는 좀 볼 게 많겠지, 당연히. 왜냐면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해당 플러그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슨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